안녕하세요. 가미당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세경입니다. 주역이랑 시경, 성경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있는 삼경스쿨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올해 초에 퇴사를 해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어떤 키워드로 책 추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선물 같은 책, 선물하고 싶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 공부의 길을 보여주고 동력이 되었던 책이라서 선물 같은 책이고, 다른 분들이 자기 길을 찾아가거나 삶의 주인이 되고 싶을 때 읽으면 좋으실 것 같아서 골라왔습니다. 네, 첫 번째 책은 몸과 인문학입니다. 곰쌤의 책인데요. 제가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이 곰쌤의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암과 삶의 이치. 저에게는 굉장히 강렬했는데, 뭘 이렇게 맨날 배워도 아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고, 아는 것을 생활에 연결시키지를 못했어요.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알미 어떻게 삶을 바꿀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책이라서 고르게 되었습니다. 몸을 다루다 보니까 바로 현실적인 문제하고 연결이 되기도 하고 일상의 문제와 적용이 돼가지고 구체적으로 몸을 다룬다는 것이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실감하게 해주는 책입니다. 곰쌤의 표현으로는 삶의 구체적인 현장이자 유일한 리얼리티가 몸이라고 했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이제 동해보감의 관점에서 몸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몸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다양한 장부가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서로의 기능을 북돋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지나치면 제어하기도 한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실상 자체가 다양한 힘들이 맞물려 있고 그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굉장히 역동적인 장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현대인들이 바라는 행복, 안정, 젊음 이런 것처럼 이렇게 고정된 상태가 얼마나 현실적인가? 가능한가? 이런 거를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해줍니다. 동의보감에서는 감정을 칠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기쁨, 슬픔, 분노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 건데, 우리는 그냥 감정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건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는데, 동의보감은 감정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되게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감정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나치게 되고 흩어지지 않고 뭉치게 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장부를 상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병이 된다. 반대로 우리가 항상 기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때로는 쾌락을 바라기도 하고 이럴 때가 있는데, 어떤 특정한 감정을 계속 쫓아가고 그걸 지속하고 싶어하고 증대하는 것 자체가 병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말을 해줘서 우리의 일상의 문제를 좀 더 쉽고 구체적으로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몸의 이치를 통해 가지고 건강, 사랑, 가족, 교육, 정치, 경제, 돈 이렇게 다 아우르고 있는데, 이렇게 봐도 좋지만 우리가 그때그때 마주치는 문제들이 감정도 그렇고 생애별로, 그러니까 청년이었을 때 결혼이나 육아, 노년 이런 문제를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혼자 읽어도 좋지만 가족이나 친구, 연인들끼리 같이 읽으면 대화하기도 좋고 생각을 나누기도 좋아서 서로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책은 신영복 선생님의 담론입니다. 이거는 제가 가미당 공부를 할 때 교재로 읽은 책이었는데 완전히 사랑하게 된 책입니다. 이 책의 주제가 공부와 관계예요. 근데 공부를 굉장히 새롭게 정의를 했었어요. 신영복 선생님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공부다. 그리고 좀 더 얘기를 한다면 세상과 인간에 대한 인식과 통찰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보면은 공부가 그냥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선생님이 약간 이제 방향을 하나 좀 제시를 하세요. 그렇긴 하지만 이 공부라는 것은 세상과 인간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가져나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공부의 방향을 좀 설정을 한 건데, 선생님의 표현으로 하자면은 공부는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것이고 또 가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발까지 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공부를 머리를 써서 머리에다 뭔가 쌓는 게 아니고 내가 맺는 인간관계에서 또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애정 그리고 공감 위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고, 발까지 간다라는 것은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처럼 실천하는 것이고 또 자기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또 하나 강조하는 게 자기 변화인데 자기 변화도 그렇게 보면 이제 공부를 해서 내가 좀 더 나아지고 똑똑해지고 그런 건가 이렇게 싶은데 그런 게 아니고 자기 변화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내가 맺는 인간관계가 어떠하냐 이것으로 완성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관계를 이제 다시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관계가 왜 중요할까라고 보면은 그게 사람들하고 엮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다고 할 때 거기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를 텐데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공감하는 것이 공부의 시작이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게 저한테는 굉장히 감동적이어가지고 이 책을 좋아하게 되었고 그런 면에서 아까 공부의 완성이 자기가 맺는 인간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최고의 관계는 서로를 따뜻하게 대하는 관계 그리고 서로를 깨닫게 해주고 키워주는 관계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지금도 제 공부의 바탕으로 삼고 있습니다. 마지막 책은 이수영 선생님의 니체 강의입니다.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읽는 이유는 제가 최근 몇 년간은 거의 주역 공부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공부할수록 재밌고 이런 건 좋은데 이거를 사람들한테 좀 쉽게 말하고 싶고 이 재미를 이렇게 같이 공감하고 싶은데 저한테는 아직 좀 막막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침 또 퇴사도 해서 지금 이런저런 공부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르그송 같은 서양 철학도 공부하고 물리학도 공부하고 티베트 불교 수업도 듣고 있는데 이렇게 좀 다른 거를 공부하면서 내가 가지지 못했던 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좀 배워가지고 제 공부로 소화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던 차에 이 책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이 책은 니체의 저작들이 워낙 많은데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아우르면서 거기에서 중요한 핵심 개념을 가져오고 또 그것들을 이 저자의 생각대로 이제 배치를 시켜가지고 쉽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내가 이런 걸 배우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철학적인 방법론도 한번 공부해보고 싶어서 천천히 읽고 있는 중입니다. 이 책에서는 니체가 쓴 책을 토대로 해서 니체를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 책에서 니체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토대로 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니체가 정말 독자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현명하고 영리하게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될 것인지를 좀 실감나게 설명해 주는 것 같아서 재밌었습니다. 다음 타자는 누구 할까요? 네, 다음 분은 인문세종의 오소민 선생님입니다. 아, 이유가 있나요? 제가 선생님 성함은 알고 있었는데 얼굴이랑 매칭을 못하다가 우연히 산책을 같이 하게 됐어요. 근데 선생님이 너무 재밌으신 분이시더라고요. 인류학 공부도 하고 계신다고 들어서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책, 추천하시는 책이 궁금합니다. 책 추천해주세요. 감사합니다.